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유용한 내용을 전달하려다가, 구글에, 아니, 유튜브에 번역가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의외로 이 영상들이 많이 상단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역가라고 치면 번역가라는 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궁금해 할까를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게 수입이 궁금하신가 봅니다. 저도 흥미롭게 봤어요. 상단에 이렇게 노출된 영상들. 남의 수입 참 재밌네요. 실제로 물어보기는 굉장히 곤란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프리랜서 번역가 월 수입 9년 차 영한 한영 기술 번역가라는 제목으로 월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랜서 번역가 어떤 언어상이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일단 저는 영한 한영 번역가이고 프리랜서 번역가 월 수입 이 영상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월 수입이 그래서 얼마냐라는 것과 그 월 수입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이 되냐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일감이 넘칠 때가 있어요. 일감이 넘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지금 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고비는 넘겼고, 아무튼 일감이 넘칠 때는 협업을 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막 좋다고 일을 막 주는데 그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번역 요율이라는 이 개념은 번역가를 더 멀리 멀리 나가게 해주는 기본 바퀴가 되는데요. 그 얘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짜잔. 네, 궁금하셨죠? 프리랜서 번역가 월 수입 도대체 얼마야? 일단은 숫자가 궁금하실 텐데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막 하루에 세네 시간씩 자고 휴일도 없이 미친 듯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월 1,000만 원 이상씩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을 아, 저기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 고정 거래처가 확보된 분들을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번역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을 좀 유지시켜주고 번역가로의 삶을 쭉 영위해 나가려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라는 이 직업의 형태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열정을 쏟고 나의 에너지를 쏟고 싶은 그 주제,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좀 조정해서, 일 끝나면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좀 더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잡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제 선택, 어, 그 프리랜서로 지금 이렇게 9년 차까지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오퍼를 받았어요. 정규직으로 번역가를 하는 건 어떤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다양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쪽을 했어요. 그 길이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아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들, 하고 싶은 그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직장 생활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를 선택을 했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래서 다릅니다.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제가 그분들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니까. 제 경우에 아주 숨막히게 살면 평균입니다. 평균 월 500만 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숨막히게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다음 PPT에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숨막히게 산다. 월 평균 500이라는 거는 어떤 달은 500만 원이 넘고 어떤 달은 500이 안 되고 그래서 걔를 플러스 마이너스 쳐서 500이라는 거예요. 월 평균 500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좀 살맛 난다. 살맛 난다. 이렇게 좀 살려면 제가 경험한 바로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월 300만 원 정도가 좀 적절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제 상황이에요. 저는 기술 번역을 하고 있고, 주로 다루는 언어상은 영한을 처리하고 있어요. 한영도 물론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고 하는데, 한영 작업을 할 때 걸리는 그 시간 대비 내가 뽑아내는 품질을
그 비교를 했을 때 영한 쪽이 저에겐 좀 더 유리해서 영한을 주로 일감을 받고 영어, 한국어 일감을 받고 제가 주로 처리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마케팅, IT 그리고 종종 법률 쪽도 번역 의뢰가 들어오는데 주로 그런 분야의 주제를 다루고요 저는. 근데 저랑 다르게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일부 프리랜서 번역가님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허 번역을 하신다. 특허 번역 중에서도 한영 요런 거 하신다. 법률 번역, 의학, 약학, 화학 분야들 화학 이외에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가 있거든요. 배경 지식이 있고 해당 학위나 해당 전공 또는 해당 그 현지 실무 경험이 있어야지만 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번역 주제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은 월 1,000,000원 이상도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제가 법률 번역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 관련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또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그 번역 공부를 받을 수 있는 그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유능하신 통번역사님께서 제공하는 그런 수업도 있고, 그런 내용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서 특허, 법률, 의학, 약학, 화학 이외에도 다른 애들이 있는데 고런 분야를 다루는 전문 번역을 처리하는 프리랜서 번역가님들의 월 수입은 월 1,000,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고런 분들이 봤을 때 어머 월 300밖에 못 벌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좀 불쌍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죠? 저는 한 달의 시간을 월 300, 월 500만 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지금 각자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려면 지금 본인이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어떤 무기를 현재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견적이 각자 다 다르게 나오겠죠.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 특허 번역 쪽에서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걸로 유명한데 그리고 특허 번역으로 이제 고용돼서 일하시는 번역가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특허 번역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번역 품질이 100%막 월등하고 뛰어나고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분야의 특성이 있고 이 분야를 잘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그 공부가 필요하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하실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특허 법률 이쪽 갔는데 막상 해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그만뒀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영어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영상 번역의 길로 다시 가셨고 또 이제 회사도 차리셨고 그러셨는데 본인 돈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쪽 분야랑 성향이 잘 맞는지, 본인이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000,000원 받고 3달 일하고 앞으로 쭉 일 안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을 어 고정 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추가 부수입을 만든다든지 우리 자 우린 프리랜서 번역가라면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돼야 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계속 좀 탁월하게 포지셔닝 그 시장에서 프리랜서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를 좀 더 계속 브랜드로 알리고 자신의 입지를 독특하게 좀 구축해 나가시고 고런 과정을 하는 게 저는 쪼끔 미래를 봤을 때 그쪽이 좀 더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20 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몇 살까지 프리랜서 번역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통역 일도 하고 싶고 아직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어 나이가 20 대가 아니어서 지금 나의 남은 시간을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내 시간이 더 비싸다는 거죠.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아무튼 그래서 프리랜서 월 번역가 수입은 월 500, 월 300인데 만약에 지금 경력직이시고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시면서 또 다른 부수입을 갖고 계시면 월 500 정도를 하면서도 살만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번역 일을 한 100만 원 정도는 또는 뭐 한 200만 원 정도. 근데 제 경험에는 완전 특수 분야가 아니고서 월 200만 원 정도를 벌고 또 그 외에 추가 부수입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살만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워요. 어, 제 경험상. 난 가능한데 하시면 그분은 아마 전문 분야에 해당한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통역도 하시는 분이다. 그럼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받는 요율이 번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아마 성수기에는 주로 통역을 하시고, 통역을 뛰시고, 이제 비수기에 번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제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튼 월 300, 월 500. 이 정도 선이다. 엄청나게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많이 벌려면 많이 벌 수도 있는 일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번역 플러스 뭐냐에 따라서 월 수입이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저는 통역도 할 줄 아는데요. 저는 이 번역 관련해서 교육도 하는데요. 전 과외도 해요. 이러면 이제 부수입이 여기다 더 붙는 거예요. 그런 애들 말고 그런 애들 다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번역만 처리해서 얻는 대략 수입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입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 경력이 6년, 5, 6년, 7년 정도는 돼야 이 정도 선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전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하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 월 500만 원 이상 제가 과거에 월 500만 원 이상 월 700, 월 1000 막 이렇게 벌었을 때 제 체감이 어땠냐면요. 한 달 일하고 한 달은 쉬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 내가 월 500, 월 1000 정도의 기술 번역을 처리한다는 건 고객이 내 번역 품질을 마음에 들었다는 거고, 내 번역 품질을 마음에 들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하고 번역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한 달 이렇게 일하고 한 달 쉽니다. 그거 생각하면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지는데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는 안 쉬고 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50대가 되지 않았다면 근데 조금 멀리 본다면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 체력, 나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돈으로 바꾸는 중인 것이거든요. 그럼 월 500, 월 1000이 적은 거예요. 내 생명이 훨씬 소중한 거니까. 그리고 단점이 번역을 하기가 싫어져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 1,000만 원 벌면 뭐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인데 영어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영어 원문을 보면 그 문장 구조와 이 전체 문서의 구조와 이런 게 한번 쑥 훑어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경력직을 쓰는 것이기도 한데, 근데 내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번역하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교를 하면 평균 월 300만 원 정도로 한번 정했더니 일 어느 정도 하고 산책도 즐기고 취미 생활도 가능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뭐 저기 뭐야 친구들도 만나고 그게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번역에 대한 흥미도 뭐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번 달치는 했네. 이제 쉬어야지. 그다음 다음 달치 또 일하기 전에 또 체력 보충해야지. 요 정도. 그래서 매달 저는 아직 싱글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가장이고 월 30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부양해야 되는 식구가 많아요. 하시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우리가 매일매일 한정돼 있는 에너지와 시간을 태워서 돈을 더 쓰는 것보다는 우리 번역가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번역가 지망생이나 번역가님의 몸값 자체를 올려서 3시간을 일하더라도 30시간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태워서 돈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앞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우리를 앞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만의 독특한 내 몸의 가치, 내 몸값을 10배 또는 100배 이렇게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휴먼으로서 인간으로서 그걸 계속 고민을 해야 우리가 이 기술이 미친 듯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본인의 각각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하셔야겠죠. 지금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내 처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상황에서 내 몸값을 높이려면 뭘 내가 시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고민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알았어, 경력직은 알겠고 경력이 그 정도 버는 거?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초보는 얼마나 돈을 벌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초보 번역가가 프리랜서로 바로 이제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초보 번역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발번역 정도 수준이 나오는 당연한 얘기죠. 처음 번역하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해도 번역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면서 실력이 늘어 가는 분야인데, 초보 번역가가 프리랜서로 데뷔를 했네. 아이고, 요런 경우에는 보통 첫 1년에서 3년간, 길면 3년간 정도는 거의 용돈벌이 수준이고, 이 기간을 빨리 끝내야겠죠. 그래서 한 1, 2년 내에 끝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1, 2년 내에는 일이 안 들어와서, 일이 들어오는 일이 안 들어와요. 일 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용돈, 겨우겨우 용돈 벌이만 합니다. 핸드폰, 교통비, 뭐, 요 정도만 내는 수준. 그래서 월 30에서 70만 원 선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기간을 굉장히 빨리 뛰어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마 번역 공부도 하시면서, 이 프리랜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시고, 실험하고 적용하신 분들일 거예요. 이 기간이 반드시 1년에서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안에 바로 자리 잡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어, 요즘 보니까 기계 번역을 돌려서 알바를 뛴다라는 그런 영상들도 떠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기계 번역을 돌린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면요, 고객에게 내 이름이 블랙리스트로 올라갑니다. 그다음부터는 일감이 끊기는 거예요. 고객은 바보가 아니라서 다 알죠. 근데 기계 번역을 돌린 다음에 그 결과를 보니 한국 사람이면 딱 글을 보자마자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 한눈에 싹 들어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바로 기계 번역 후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 쌉 가능해. 너무 쉬워. 라고 생각하시죠. 그 과정을 하루에 몇만 단어씩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7일, 30일, 몇 달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 과정,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얘도 분명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고, 그리고 매끄럽게 문장을 바꿔주려면 어느 정도 이제 글쓰기 실력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생각보다 수정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근데 요즘은 그 기계 번역기가 굉장히 애가 수준이 높아졌어요. 음. 근데 아무튼 그 기계 번역기를 돌린 결과물을 수정하는 그 작업이 바로 MTPE라고 하고 기계 번역 후 작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계 번역 후 작업 번역 요율도 일반 번역 요율과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9년차 프리랜서 번역가의 그 노하우와 경력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기계 번역을 돌린 결과물을 봤을 때 어디를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듬는 것과 전혀 번역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기계 번역의 결과물을 보고 다듬는 것과는 저는 결과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기계 번역 후작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번역 요율을 깎지는 않더라고요. 번역가님들이 그래요.
저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계 번역기가 적절한 용어와 뉘앙스와 어순에 맞게 잘 했는지 내 눈으로 한번 쭉 읽어서 확인을 하는 그 에너지를 저는 어차피 내 에너지를 쓴다라고 계산을 해서 전 동일한 요율로 받고 있습니다. 아, 기계 번역기 돌려서 아르바이트 한다, 투잡한다라는 그런 영상글 봤는데, 뭐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은 것만큼,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셔야 돼요. 기계 번역기 돌려서 알바하니까 쉬우니까 나는 돈 싸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일감을 준 업체로부터 우리가 속는 격입니다. 그걸 왜 싸게 우리가 받아야 되죠? 기계 번역기를 돌려서 결과를 수정하는 그 번역 작업에 포함되거든요. MTP도 번역의 이 범주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혹시 하신다면 이 작업해서 난 싸게 받아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번역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합당한 가격을 받으셔야 돼요. 프리랜서 번역과 월급 구성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딱 300만 원짜리 일감이 하나 훅 들어오면 참 좋죠. 그렇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덩어리가 큰 애들을 받아요. 자잘한 애들은 좀 안 받아요. 그래서 좀 경력이 적을 때는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막 1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막 이렇게 짜잘한 짜잘한 거를 여러 개 받아서 300만 원을 만들었는데, 경력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조건을 에이전시 측에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덩어리가 좀 큰 애들 위주로 받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달에 5개, 10개를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3개 정도의 큰 덩어리로 일감을 받아서 얘를 300만 원, 500만 원어치로 만들고, 그 남은 에너지를 내 자기 개발에 쓴다거나 이 번역 프로젝트를 품질을 높이는 데 쓴다거나 하면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에너지 분산을 막기 위해서, 오타가 났네. 막기 위해서 가능한 덩어리가 큰 위주로 받습니다. 짜잘한 건 웬만하면 안 받아요. 짜잘하다라는 건 이제 뭐 최소한 30만 원 이상짜리를 받고, 가끔 너무너무 한가하고 심심할 때는 한 20만 원대 정도도 단건으로 들어오면 받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번 달 월급을 300, 500만 원을 만들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경력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덩어리가 좀 큰 위주로 받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정도를 굴려서 300, 500을 만드는 그런 수순으로 보통 가곤 합니다. 프리랜서 번역가의 경우 이제 주 거래처가 3개, 5개 정도 있으면 돼요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랬는데, 이게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어딘가에 속해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산을 항상 하셔야 돼요. 위험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주거래처가 있어요. 난 얘네랑 막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시더라도 어느 순간 시장이 확 변하고 시장에 변수가 생겨서 그렇게 꾸준히 들어오던 일이 뚝 끊길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프리랜서는. 그래서 항상 위험 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처를 계속 찾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주 거래처에는 사실상 크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통로를 계속 모색을 하고 부수입의 통로를 계속 늘려가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살아남으시려면. 그리고 일감이 넘칠 때는 저는 협업을 했어요. 근데 협업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번역가님들을 일단 구해야지, 프로젝트 설명해줘야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가 일정을 관리해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결과물을 받아서 내가 또 용어를 통일한다거나, 그 검수 작업을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넘쳐서 일을 다른 사람이랑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일도 하지만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막 분량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면 저는 제 그 일감의 그 번역 요율이 있잖아요. 번역 요율 가격에서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제하고 이 일감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간 수수료가 50%가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나는 번역 요율이 0.04, 0.04 센트라고 하나? 0.04 센트라고 하나요? 어, 한국 돈으로 바꾸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0.04면 얼마 정도 되지? 잠시만요. 미국 달러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헐값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중간 수수료를 많이 떼서 그래요. 0.04면 한국 돈으로 50원 정도 되네요. 음. 근데 그러니까 좀 자리를 잡으면 한 번역가가 그 번역가한테 일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이 번역가가 그러다 보니까 번역 에이전시를 차리기도 하고 또는 그냥 개인으로 유지하시면서 협업을 해서 일감을 하청을 주는 거죠. 하청을 주느라 중간에 수수료를 50% 이상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일감 넘칠 때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저는 거의 수수료 없이 거래를 했거든요. 제가 받은 그 요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의학 번역을 했었고 문서, 워드가 텍스트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림 파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그림 파일을 텍스트 글자로 만들어서 이걸 다 쳐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다 포함해서 그때 0. 네, 한국 돈으로 변환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하니까 0.12를 받았나? 0.14. 한 150원? 아니면 0.14. 170원, 180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의학 분야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일감이 많아서 일단 수주를 했었는데 일감이 넘치면 다른 번역가들과 협업을 하시면 좋고, 마음 맞는 번역가님들을 조금 정해 놓으셔서, 마음 맞는 번역가님들과 좀 정기적으로 꾸준히 일감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하면, 네, 일 처리하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우리가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자리가 잡히더라도 어떤 때는 막 일감이 미친 듯이 몰리고 어떤 때는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그 번역가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맺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 넘칠 때 너 주고 너 넘칠 때 나 줘. 이렇게 좀 관계가 잘 형성된다면 수수료율을 좀 낮게 또는 수수료가 없이 일을 나누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번역 요율이 바퀴 크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통대학원, 통역대학원, 통번역대학원을 나와야지만 번역 요율을 높게 받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경력이 있는 분들의 그 번역 품질을 보면요. 통번역 그 막 졸업하신 분들, 졸업하시고 한 3, 4년 되신 분들, 이분들 품질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우리 자신이 매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생각에 저는 굉장히 늦게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갖기까지 8년, 9년이 걸린 거죠. 경력의 이 짬밥은 정말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량 번역을 처리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자료를 그간 프로젝트를 처리하면서 자료를 검색하는,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처리하고 검색하는 그런 능력, 그다음 문장을 다듬는 그런 실력들, 이런 것들이 이 경력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다면, 우리 번역가님께서 이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 이런 생각 이제 바꾸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치는 우리가 매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역대학원을 나와야지만 번역 요율을 높게 받는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이에요. 내 번역 품질이 좋다? 번역 요율 높게 받아야 됩니다. 번역 요율 자체가 바퀴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바퀴가 커야 한 번만 굴러도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한 번만 휙 굴러도 내 월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번역 요율이 적어.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바퀴, 1000바퀴를 돌아야 겨우 간신히 300만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번역 요율을 계속 향상하려는 노력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번역 요율을 올려. 그러면 그 계단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격이에요. 번역 요율 나는 좀 더 시도 때도 없이 번역 요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 그분이
향후 5 년, 10년 정도를 보면 그분이 훨씬 더 많이 점프업 해 있을 거예요, 결과가. 번역 요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 시도를 계속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음. 지금 고용되어서 인하우스로 계시든 프리랜서로 계시든 어떤 언어상을 하시든 다 적용됩니다. 번역 요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계속 찾고 계속 시도하고 그래서 계속 번역 요율이 올라가는 그 단계에 있어야 됩니다. 번역가가 가만히 있으면 가끔 알아서 번역료 올려주는 에이전시가 있어요. 가끔. 심지어 그런 건 너무나 희귀하고 고마운 일이라서 번역가님들이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포스팅을 올립니다. 이런 번역 에이전시도 있어요. 그만큼 희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번역료 올려주는 에이전시, 고객 없어요. 가격은 우리 번역가님 스스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책정을 해도 깎여요. 어. 내가 책정을 했는데 "야야 너 너무 낮다. 내가 더 줄게." 이런 고객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번역료율을 우리가 정하긴 하지만 계속 올리려는 시도 내가 해야 되고 방법을 내가 계속 찾아줘야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품질이 너무 좋으니까 고객이 알아서 올려주지 않을까? 아니요.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세이브해 준, 내가 절약시켜 준 그 번역료로 그 고객은 다른 데 투자해서 더 좋은 수익을 보고 계세요.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리랜서는 어디 고용되어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번역가이니까 번역 품질을 계속 향상하는 방법을 계속 찾으셔야 되고 도모하고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번역료도 더 당연히 높게 받아야겠죠. 새로운 기회를 계속 살피고 그다음 도전하시고 그래야 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피곤해요 라기보다는 그래서 프리랜서가 더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고 그래서 프리랜서가 자기 몸값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직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사실 그렇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프리랜서로서 번역가로 생존을 하시려면 계속 자기 자신, 내 이름이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알아보시고 어떤 부분을 내가 실험을 한번 해 봐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지 그쪽에 에너지를 계속 쏟아주셔야 하지만 프리랜서 번역가로서도 내가 그전에 회사에 소속돼서 받던 월급 그 이상으로 그 번역료를 받으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한데 음 저는 크리스찬이고 저는 기독교인이고 어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하기도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너무 답답할 때는 이제 제 답답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토로도 하고 종교가 없는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이번 한 달의 일정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기회를. 내가 가거나.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하다. 산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산책, 그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고 마음가짐, 내가 기업이고 내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또는 막 그 뭐라 해야 되죠? 내 시야가 너무 좁아지지 않게끔 계속 내 정신을 관리해 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리랜서로 어떤 일을 하시든 1인 사업가분들은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사업가이신 분들은. 그리고 피곤해요. 왜 기회를 계속 모색해야 돼? 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화면 가지고 왔는데요. 의외로 '나는 그냥 번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기회를 모색한 건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번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회를 찾다가 의외로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내가 프리랜서 번역가로 나를 브랜드로 만들고 잘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그게 궁금해서 검색을 시작했고 구글링을 시작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 하나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는 또 다른 여러 개의
정보와 기회를 함께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프리랜서 번역가님들 그리고 번역가님들은 기회를 모색 좀 더 나은 기회는 없을까?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좀 더 나은 기회는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계속하시고 검색해 보시고 요즘 정말 정보가 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셔서 음 저는 영한 한영 번역가이기 때문에 검색을 할 때 영어로 검색도 하고 한국어도 검색하는데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이라면 그 해당 외국어로 유튜브 검색하시길 추천을 해 드립니다. 정말 꿀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기회를 모색하는 것 피곤해요. 귀찮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 그 귀찮음을 감수하고 내가 시도하는 것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내가 찾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도해 보시라. 요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생존 전략이기도 하죠. 요렇게 프리랜서 월 번역가 월 수입은 그래서 번역가 월 수입이 얼만데 이걸 딱 그 숫자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거기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 같이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요런저런 이야기 같이 나눠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영한 기술 번역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초에 영한 기술 번역반이 개강을 하고요. 제가 스케줄이 너무 바쁘거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 반이 개강을 안 할 수도 있고 좀 조기 마감될 수도 있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남겨 놓은 링크에서 제 강의 커리큘럼이나 필요한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 강의를 구매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도 같이 남겨 놓을게요. 그쪽에서 쿠폰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4만 원 할인을 받고 수강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랜서 번역가 월 수입은 요 내용으로 이번 영상 한번 어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